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안. 어머니의 관이 서 있는 그 순간 나는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커리어 선택 때문에 라는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나를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아는 이미 그 집을 샀으니까. 그 집, 부모님의 숨겨진 비밀을 삼킨 그 저택을. 내 이름은 민준이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남자.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피를 토하는 듯한 노고로 우리를 키웠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헌신하며 가족의 화목을 지켰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형인 민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키워졌고 나는 항상 다른 다이였다. 학교 성적은 형만큼 좋지 않았고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였다. 민준아, 그건 취미로만 해. 진짜 직업은 안 되라고 아버지가 늘 말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그때는 몰랐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가 우리를 불렀다. 민호 형과 나, 그리고 먼 친척 몇 명 유언장 읽는 방은 차갑고 공기 중에 비냄새가 스며들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고인 어른께서 작성하신 유언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은 장남 민호 씨에게 상속됩니다. 민준 씨는 커리어 선택으로 인해 가족의 명예를 해쳤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민준아, 미안해. 부모님 뜻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안도감이, 아니 승리감이 스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유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줄. 그날 밤 나는 강남의 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 파일을 다시 열었다.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문서. 3년 전 내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 아버지의 공장,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라진 사건.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됐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무시한 탓이었다. 한 노동자가 죽었고 다른 이들은 입막음을 당했다. 나는 그때 기자 지망생으로서 그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기를. 형은 그걸 알았을까? 아니, 형은 더 깊이 관여했다. 아버지의 지시로 증거를 은폐한 장본인이었다. 그 비밀을 파헤치던 과정에서 나는 형의 진짜 얼굴을 봤다. 그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개였다. 민준아, 이런 일에 끼지 마. 가족이 무너지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며 나를 막았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노동자들의 증언 녹음, 은폐된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왜? 사랑했으니까. 부모님을, 형을. 한국 가정에서 자란 우리에게 가족이란 그런 거였다. 피보다 진한 유대, 하지만 그 유대가 날 배신한 순간. 다음 날,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래, 민준아. 유언장 때문에 마음 아픈가 보다. 같이 밥이나 먹자. 우리는 강남의 고급 한우집에서 만났다. 형은 여전했다. 잘 차려입은 양복, 미소 띤 얼굴. 부모님은 내가 예술가나 되려 해서 실망하셨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다. 형은 어땠어? 공장 일, 재미있어? 형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건 가족의 책임이야. 그 순간 나는 물었다. 그 노동자들 기억나?
5년 전 사고, 형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나는 웃었다. 형, 나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복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진실을 원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진실이란 칼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집을 샀다. 부모님의 별장, 공장 근처에 있는 그 저택. 형이 상속받을 줄 알았던 그곳. 나는 은밀히 대출을 끼고 샀다. 어떻게? 그 비밀 파일을 팔아서. 아니, 정확히는 블랙마켓 기자들에게 일부 정보를 흘려 돈을 챙겼다. 충분히 그 집을 사기에. 형은 모를 터였다. 아직. 집을 산 지 일주일 후 나는 그 별장으로 갔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거실이 나를 맞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이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옛사진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형과 내가 웃는 사진. 부모님의 미소. 하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어둠. 5년 전, 그 사고 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울었다. 민준아, 형제애가 뭐냐?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형과 함께 공장으로 갔다. 형은 증거를 불태웠다. 이게 가족이야, 민준아. 그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이제 그 독을 되갚을 차례였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히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형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의 명예,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것을. 형은 결혼해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완벽한 한국 중산층 가정. 나는 그 아내, 지은 씨를 알았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 그녀는 순수했다. 형의 어두운 면을 모를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씨, 민호 형님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녀는 답했다. 민준 씨. 갑자기 왜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 씨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 씨, 유언장 때문에 힘드시죠? 민호 오빠가 걱정하던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형의 과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노동자의 목소리. 민호 사님이 증거를 없애라고 했어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나는 속삭였다. 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덮었죠. 나도 도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왜 이제야? 그 만남 후 지은 씨는 형에게 말했다. 당연히. 형은 나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준아,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지은이가 이상해. 나는 웃었다. 형, 진실이 이상한가 봐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그 비밀을 아직 가지고 있었어? 부모님 유언장 때문에 화가 난 거냐? 그건 내 탓이야. 내가 공장 들어오지 않고 예술이나 하려 해서 나는 대답했다. 형, 그 집 샀어. 부모님 별장. 이제 내 거야. 침묵.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 미쳤어. 어떻게 샀어? 돈이 어디서? 비밀 팔아서. 형의 비밀. 그날 밤, 형은 별장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비처럼 쏟아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이 집은 내 거야. 나는 안으로 들였다. 유언장에 내 이름만 있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소유권 이전했어. 법적으로 완벽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가족. 형이 노동자 증언을 위조할 때 가족이었어? 아버지가 죄를 짓고 내가 대신 감옥 갈 뻔했을 때 형의 눈이 커졌다. 너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그 비밀의 깊이를 형조차 몰랐다. 5년 전 사고 후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증거가 없어 풀려났지만 노동자 한 명이 나를 지목했다. 민준 씨가 도왔어요. 거짓이었다. 나는 형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형 대신. 왜? 형이 가족의 미래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형은. 그는 그냥 웃으며 고마워, 동생시라고 했다. 그날 나는 감옥에 갈 뻔했다. 아버지의 로비로 빠져나왔지만 내 인생은 얼룩졌다. 취업. 불가능. 그래서 예술가 길을 택했다. 부모님은 그걸 핑계로 날 버렸다. 형은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계산하는 눈. 그는 변호사를 부를 계획이었다. 나는 알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언론이 움직였다. 내가 흘린 정보가 터졌다. 중소기업 공장, 5년 전 은폐된 사망사고. 기사 제목이 서울 전역을 휩쓸었다. 형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민호 형은 기자들에게 포위됐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루머예요. 그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지은 씨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피신했다. 나는 집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별장, 이제 내 피난처.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하지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아버지의 울음소리, 노동자의 비명. 나는 한국 드라마처럼 살고 있었다. 가을 동화나 겨울 연가가 아니야? 더 어두운, 악마가 2번 오는 같은 이야기.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 안의 회색 지대. 나는 형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 한국 문화가 그런가? 효도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그 압박. 형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변호사, 그리고 한 명의 사설 탐정. 민준 씨, 이 집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 유언 전에 샀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어요. 탐정은 나를 노려봤다. 당신, 그 사고에 관여했죠? 왜 이제야 터뜨려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날 밤, 형은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제발. 회사 망하면 다 끝이야. 아이들 생각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나는 떠올렸다. 10년 전 내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형은 넌 공장 들어와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자유를 택했다. 그 선택이 날 여기로 이끌었다. 형, 나도 생각했어.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미래. 나는 문을 닫았다. 다음 주, 지은 씨가 왔다. 혼자. 민준 씨, 민호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은 침대에 누워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왜? 그는 속삭였다. 내 탓이야. 내가 그 비밀을 의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내 탓. 내가 대신 죄지고 감옥 갈 뻔한 게 형의 눈이 흔들렸다. 너 그랬어? 왜?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형은 몰랐다. 내가 그만큼 희생한 걸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동생. 내가 괴물이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 여전한 계산. 그는 회복되자마자 반격을 준비했다. 언론에 민준의 조작 기사를 띄웠다. 동생의 질투, 가족 파탄. 여론이 나를 비난했다. SNS에서 배신자 민준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한국 네티즌의 분노는 무서웠다. 가족을 팔아먹는 놈.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예술 전시회는 취소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 부모님의 진짜 유언.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고 알아낸 사실. 유언장에 숨겨진 부록. 민준에게 별장 상속, 하지만 조건, 비밀 영원히 묻어라. 부모님은 날 보호하려 했던 거였다. 형을, 아니 가족을 지키려. 하지만 형이 그 부록을 훔쳤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별장에서 혼자 살았다. 공장 노동자들의 유령이 밤마다 찾아왔다. 왜 우리를 버렸어? 그 목소리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형은 회사를 재건하려 애썼다. 새로운 투자자, 로비. 하지만 스캔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 씨는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민준 씨, 당신도 고통받아요. 그만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부모님의 일기. 어머니의 방에서 찾은 그 노트. 민준이가 우리 죄를 대신 지려 해. 민호는 모르게 해야 해. 어머니는 알았다. 모든 걸 그리고 날 유산에서 제외한 건 형의 압력 때문이었다. 형이 민준은 배신자야 라고 속삭였을 테다. 나는 그 일기를 복사해 형에게 보냈다. 형, 읽어봐. 진짜 가족. 형은 미쳤다. 그는 별장으로 쳐들어왔다. 손에 칼을 들고 이게 다 내 짓이야. 부모님을 모독해.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내려놔. 우리는 똑같아. 죄인들이야. 그는 울부짖었다. 아니, 너 때문에. 모든 게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형, 이게 내 복수야? 가족 파탄. 경찰이 왔다. 지은 씨가 신고한 탓 형은 체포됐다. 살인 미수. 뉴스가 터졌다. 가족 간 복수극, 중소기업 후계자 체포. 여론은 갈렸다. 일부는 민준이 피해자라고, 다른 쪽은 민준이 조종자라고. SNS 토론이 열렸다. 가족 배신 vs 정의 해시태그. 나는 병원 침대에서 그걸 봤다. 팔에 붕대 감고 창밖 비를 바라보며.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형은 우리 가족의 어둠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를 희생시켰죠. 법정은 조용했다. 형은 나를 노려봤다. 거짓말. 민준이가 비밀을 팔았어.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 녹음, 일기, 노동자 증언. 판사는 형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지은 씨는 아이와 함께 떠났다. 캐나다로. 민준 씨, 감사해요. 하지만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하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재판 후 나는 공장으로 갔다. 노동자들을 만났다. 사장님 아들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말했다. 회사 팔아요. 배상금으로 그들은 울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돈을 챙겼다. 하지만 그 돈은 더러웠다.
내 손에 묻은 피. 가을이 깊어졌다. 나는 별장을 팔았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갤러리, 내 그림을 전시하는 곳, 제목, 가족의 그림자. 관객들은 왔다. 이 그림, 너무 어두워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용서해. 나도 피해자였어. 나는 찢었다. 용서. 그건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말.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온 소포. 안에 든 편지. 민준아, 내가 우리 친자식이 아니야. 입양아일 뿐 민호를 보호하려고 숨겼어. 유언장은 내 자유를 위한 거였어.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가짜였다. 모든 희생, 복수,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감옥에서. 형, 나 입양아야. 그의 웃음소리. 알았어. 그래서 부모님은 날 선택했지? 너는 그냥 도구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나는 갤러리를 불태웠다. 아니, 비유적으로. 모든 그림을 찢었다. 새로운 시작.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 아니, 선택. 나는 선택했다. 자유를. 하지만 끝은 열린 채 형이 출소하면? 다시 만날까? 여론은 여전했다. 민준의 비밀, 진짜 피해자 누구, 토론이 계속됐다. 나는 웃었다. 이게 삶이야. 한국의 어두운 드라마. 그리고 나는 주인공, 아니 피해자이자 가해자. 집을 산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